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픽박스에 새로 추가된 여기 원래는 여기가 그 셀렉트 마스크트 센터인데요. 여기에 이제 추가적인 기능 하나가 더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Shift를 누르고 클릭을 하면 Add Repeater Anchor라는 게 작동이 돼요. 자, 얘는 언제 쓰는 거냐면 일단 제가 이 쉐입 레이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쉐입 레이어는 제가 어딘가에 드래그해서 그리면 가장 먼저 여러분들 살펴보셔야 되는 게, 자, 일단 이 렉탱글의 요 쉐입이죠. 여기 보면 포지션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얘는 00이에요. 기본이 어디서 그리던 무조건 00입니다. 자, 그 다음에 트랜스폼, 이 쉐입에 트랜스폼을 할 수 있는 여기에 이 포지션은 마이너스 386.4 뭐 이렇게 돼 있죠. 얘는 항상 컴포지션의 중앙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00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마이너스 x축으로 386.4, 그 다음에 위쪽으로 마이너스 185 이렇게 됩니다. 자, 일단 그런 좌표를 좀 알아두시고요. 자, 그렇다면 한번 이제 봅시다. 앵커가 기본적으로 두 개 있어요. 쉐입은. 그리고 나면 자, 화면에 보이는 이 앵커는 레이어 앵커입니다. 레이어, 이 트랜스폼, 레이어 트랜스폼의 앵커입니다. 그런데 이 펜 비하인드 툴을 선택을 하고요. 렉탱글 쉐입을 클릭을 하면 여기 가운데 조금 더 작은 동그라미로 보이죠. 자, 이게 뭐냐면 그룹 트랜스폼, 그러니까 이 쉐입이 갖고 있는 쉐입 그룹입니다. 이게 쉐입 그룹 트랜스폼의 앵커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잘 보셔야 돼요. 레이어의 트랜스폼은 이 앵커를 회전축으로 씁니다. 그래서 로테이션을 시키면 여기 기준으로 이렇게 레이어가 돌아가요. 자, 그런데 만약에 내가 쉐입의 트랜스폼, 그룹 트랜스폼의 로테이션을 시키면 여기 기준으로 회전합니다. 자, 그럼 이 그룹 트랜스폼은 어떻게 잡히느냐? 기본적으로 항상 자, 이 패곡선을 그리면 쉐입의 중앙에 잡힙니다. 쉐입의 중앙, 항상 쉐입의 센터에 잡혀요. 패곡선은요. 자, 그러면 계곡선은 만약에 내가 이런 걸로 계곡선, 그러니까 패스로 그렸다라면 자, 이렇게 패스로 그렸다 그러면 얘의 기본적인 앵커는 컴포지션의 중앙에 잡힙니다. 다시 말해서 레이어 앵커와 같은 위치입니다. 확인해 볼게요. 펜 비하인드 툴로 레이어를 찍으면 레이어의 앵커 여기 있죠. 자, 그룹을 찍겠습니다. 쉐입 그룹. 그냥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있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잘 보세요. 레이어의 로테이션을 돌리면 당연히 여기를 기준으로 회전할 겁니다. 그죠? 자, 또 그룹, 쉐입 그룹의 트랜스폼을 회전을 시키면 여길 기준으로 돌 겁니다. 왜? 여기에 있으니까요. 그죠? 자, 이 펜 비하인드 툴을 이용을 하면 레이어의 앵커나 혹은 쉐입 그룹의 앵커나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곳을 기준으로 회전축을 이동을 시킬 수 있는데, 만약에 리피터를 쓴다면 이건 이제 얘기가 달라져요. 리피터는 항상 컴포지션의 센터입니다. 기본적으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제가 어떤 패곡선을 그리던 만약에 여기에다가 제가 리피터를 하나 쓰면, 자, 리피터를 하나 쓸게요. 자, 이 리피터를 만약에 내가 회전을 시킨다 그러면, 자, 0 할게요. 이거는 X는. 자, 로테이션 시키면 어디 중심으로 도냐? 컴포지션의 중심을 기준으로 돕니다. 예. 리피터의 기준은, 회전축은. 자, 이 회전축은 레이어의 트랜스폼도 아닙니다. 이거. 레이어의 앵커의 위치도 아니에요. 자, 보세요. 레이어의 앵커 위치 제가 여기다 갖다 놓을게요. 그래도 리피터를 돌리면 어떻게 됩니까? 컴포지션의 중앙 기준으로 회전하죠. 다시 이 그룹의 앵커의 위치도 아닙니다. 그룹의 앵커의 위치 제가 바꿔볼게요. 렉탱글 이 그룹의 앵커 위치 여기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쪽에 갖다 놓을게요. 그러면 여길 중심으로 리피터 되는 게 아니에요. 리피터는 완전히 별도입니다. 리피터는. 자, 그러면 이 리피터의 회전축을 맞추려면
이 리피터의 앵커를 가지고 이렇게 이동을 시켜서 회전축을 잡아야 돼요. 예를 들어 나는 여기를 기준으로 얘네들을 회전을 시키고 싶다. 뭐 이거 이렇게 찾아야 됩니다. 이렇게 찾아와야 돼요. 예. 근데 이게 아무래도 화면에 보여주질 않으니까 앵커의 위치를, 리피터의 앵커를. 그래서 좀 까다롭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이겁니다. 좀 서론이 길었는데요. 왜냐하면 이 리피터의 앵커를 먼저 이해를 해야 얘의 활용성을 좀 극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예를 들어 제가 하나 그렸어요. 네, 쉐입을. 얘를 이제 리피터를 하고 싶어요. 이때 레이어 선택을 하시고, 쉐입 레이어 선택, 리피터를 뭐 따로 주시지 않아도 됩니다. 이 스크립트가 자동으로 추가를 해줍니다. Shift 누르고 클릭을 하면 이렇게 리피터가 하나 추가가 돼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리피터의 로테이션을 시키면, 예,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된다 그랬죠. 컴포지션의 중앙. 그런데 이제 이 쉐입 레이어의 이펙트에 레이어 컨트롤러 하나가 들어갑니다. 추가적으로. 여기서 내가 리피터의 앵커를 쓸 레이어를 지정할 수 있어요. 자, 제가 예를 들어서 널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이 널의 요 앵커 위치를 리피터의 앵커 위치를 쓰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지정만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얘의 요 위치, 앵커 위치를 이용을 해서 리피터가 됩니다. 뭐 예를 들어 제가 12개 하고 얘만 30도 해볼까요? 자, 이렇게 됩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얼마든지 내가 리피터의 축의 위치를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그래도 좀 편하죠. 시각적으로 볼 수 있으니까요. 그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사용된 익스프레션은, 뭐, 이 널이, 그러니까 이 리피터의 앵커로 사용되는 레이어가, 뭐, 부모를 갖고 있던, 다른 어떤 레이어에 구속돼 있던, 전혀 구애받지 않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만약에 다른 레이어를 하나 만들고요. 만약에 얘가 이렇게 부모다라고 페어런츠 걸리잖아요. 그래도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만약에 부모가 회전을 한다면 얘는 따라서 회전하겠죠. 그러면 리피터의 앵커가 바뀌는 거니까 리피터 앵커가 달라지겠죠. 그죠? 만약에 이게 싫으면 나는 요 위치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냥 돌고 싶다 그러면 얘도 그냥 페어런츠 걸어버리세요. 예, 리피터 앵커에다가. 그러면 말 그대로 얘 돌리면 그냥 돌아가는 거고요. 예, 언제든지 내가 얘 수정할 수 있고요. 위치. 자, 다시 풀어버리면 앵커의 위치 내 맘대로 조절할 수 있고요. 예, 부모도 필요 없으면 뭐 지워도 상관없고요. 그러니까 전혀 구애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 거에. 부모나 이런 쪽에.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얘는 뭐, 이런 것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지금 제가 패곡선으로 했는데, 패곡선이든 뭐, 계곡선이든 그런 거는 뭐 전혀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뭐 제가 예를 들어 뭐 이런 곡선을 하나 그렸다. 얘를 리피터로 뭔가 모양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얘를 선택을 하시고, Shift 누르고 클릭. 자, 그럼, 리피터 앵커, 여기 레이어 지정하는 게 하나 추가되고요. 자, 뭐 널로 하나 해볼까요? 널로 안 하셔도 됩니다. 꼭. 뭐 솔리드가 됐든 어떤 레이어가 됐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앵커의 위치입니다. 앵커. 여기 앵커. 그래서 만약에 얘를 지정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제 요길 기준으로 얘의 앵커, 요길 기준으로 회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심으로 쓴다는 거죠. 자, 회전을 좀 시켜볼게요. 개수. 예, 그래서 얘를 가지고 얼마든지 중심의 위치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요. 자, 당연히 얘는 앵커의 위치만 바꾸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뭐 추가적으로 포지션도 추가 설정할 수 있고요. 예, 뭐 스케일도 추가 설정할 수 있고요. 뭐 오페서티도 추가 설정할 수 있고요. 예, 뭐 혹시라도 내가 다른 위치를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 널 해서 여기서 그냥 바꿔주면 금방 끝납니다. 널 4로. 그러면 얘를 기준으로 씁니다. 예. 어쨌든 사용해 보시면 굉장히 편하다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예.
자, 얘는 여러 개를 동시에 선택해도 상관이 없어요. 동시에 적용도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얘 하나, 그 다음에 다른 레이어를 하나 또 그릴게요. 쉐입을. 뭐 별을 한번 이쪽에다 그려볼까요? 조금만, 예, 그냥 두죠, 뭐. 자, 이렇게 두 개를 선택을 하고, 예, 동시에 적용시킬 수도 있다는 겁니다. Shift 누르고 클릭. 그러면 이렇게 동시에 적용이 돼요. 자, 뭐 예를 들어, 이 하나를 공유해도 된다는 의미예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래서 얘를 뭐 null 5번, 얘도 마찬가지 뭐 null 5번, 예, 이렇게 해서 얘네들의 트랜스폼이나 리피터의 트랜스폼, 예, 얘 회전시키면 여기 중심으로 돌고요. 당연히 얘도 회전을 시키면 여길 중심으로 돕니다. 예. 그래서 이거 하나로 이렇게 동시에 앵커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뭐 따로따로 쓰셔도 상관없고요. 얘는 뭐 얘한테만 쓸 거고, 뭐 다른 거 하나 또 만들으셔서, 이게 별인가요? 예, 별은 뭐 예를 들어 6번을 쓰고 싶다. 그러면 뭐 이렇게 따로따로. 예, 그래서 딱 보시면 아마 금방 이해를 하실 겁니다. 어떤 건지 아실 거고, 얘는 쉐입 레이어를 이렇게 구별하게 해놨습니다. 쉐입 레이어를. 그러니까 뭐 어떤 솔리드나 뭐 동영상이나 뭐 카메라나 뭐 라이트나 뭐 어저스트 레이어나 이런 거 뭐 전혀 구애받지 않아요. 다 분석을 합니다. 뭐 텍스트도 그렇고 뭐 라이트, 예, 그 다음에 또 뭐 어저스트 같은 것도, 네, 여기에 이제 쉐입을 제가 하나만 추가해 볼게요. 자, 이 쉐입이 여기에 있다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얘네들 다 선택하고 Shift 누르 클릭하면 알아서 쉐입을 분석을 해서 쉐입에만 적용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얘는 없죠. 얘도 없고요. 얘는 있습니다. 쉐입에 적용이 되어 있고, 얘는 없고, 얘도 없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여러 개 동시에 적용할 때 위치가 여러 군데에서 선택하기 귀찮으시면 그냥 다 선택하시고 적용시켜도 알아서 쉐입 레이어만 걸러서 적용을 하니까 아마 쉽게 적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게 굉장히 편하다는 걸 아실 거예요. 예, 저도 제가 만들어 쓰고 있지만, 예, 이게 없는 데 가서 작업을 하려면 굉장히 저도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한번 업데이트 하셔서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